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뭘 괜히 시작했다 돈만 들고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까 주저앉게 될 때도 많습니다. 어느새 3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달이 다가오고 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뭐든 시작해도 좋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망설였던 일들, 그리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가슴에 고이 접어뒀던 꿈들을 오늘은 시작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월 3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황사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서히 사라진다곤 하는데 여전히 대기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일찍 논으로 밭으로 농작업하러 나가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 챙겨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20분 추첨하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힌트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희승입니다. 봄이 오면 모름지기, 이 나물은 한번 먹어줘야 그래도 봄을 즐겼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열리는 나무의 새순을 춘공기나 흉년의 구황작물로 먹었다는데요. 지금은 봄철 건강결식으로 인기가 좋죠. 이것은 오묘한 향과 쌉싸름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인데요. 각종 비타민은 물론이고 좋은 단백질과 인,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이 봄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이것 꼭 한번 챙겨 드셔야겠죠? 새농키 성으로 활약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이 제가 문제를 들려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제가 확실한 힌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기 상어 두루루루룹 귀여운 두루루루룹 정답을 두루루루룹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동안 새농키 성으로 활약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새농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늘 멋진 음색으로 또 유쾌한 연기로 퀴즈 힌트 주셨던 김희승 성우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네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멋진 그 음색 들을 수 있고 또 멋진 연기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농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 보죠.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배 의향 면적이 뭐냐 하면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소속돼 있는
운영하고 있는 논벼 표본 농가들이 있는데요. 이 농가들 대상으로 올해 벼를 어느 정도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서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의 벼가 심겨질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 정답률이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건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벼 재배 의학 면적은 72만 8,700헥타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특히 벼 대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종료와 함께 벼 가격 상승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이르긴 하지만 2021년 쌀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평년 단수인 시바르당 521kg을 적용할 경우에는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8.3%가량 증가한 379만 7천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조금은 좀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년 단수보다 훨씬 더 낮은 생산량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특히 2020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벼로 다시 전환할 것인지를 묻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 타작물 재배 면적을 유지하겠다는 비중이 60.6%로 가장 많긴 했습니다만 일부 면적만 유지하겠다는 비율도 13.7% 그리고 벼로 완전히 회개하겠다 이런 비중도 2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산지 쌀 가격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4월과 5월은 현재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3월 평균 산지 쌀값을 보면은 20kg을 기준으로 5만 5,300원 정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7% 내외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런 전망도 이제 매달 2019년산 쌀 10만 톤을 정부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상황 이것까지 감안해서 나온 전망인데요. 네. 공급할 물량이 2019년산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2020년산 신곡 수요를 이렇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뒤따랐습니다. 네. 자, 2021년 1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어업 분야 지원은 어떤 형식인가요? 1차 추경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배정된 금액이 총 181억 원이고요. 이 중에 93억 원이 어가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먼저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위치한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이런 거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이 감소하고 또 지역 축제 등이 이제 취소되면서 네. 피해를 입은 2,700여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례 등과 같은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 어가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예. 도서나 접경 지역 어가라고 하면 그 수산 분야 조건 분리 직불제 대상인 그분들이 좀 중심이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수산 분야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 수령 어가가 16,870여 가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서 일부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명단이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2,700여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에 대해서는 오늘 관련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이 바우처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인데요. 이게 끝나야 구체적인 지원 명단과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 지금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를 하고요.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 이득은 환수하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우선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할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재직 증명서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 조달 계획서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주말이나 체험 영농 용도로 농지 취득을 심사를 받을 경우에도 영농 거리 등을 포함해서 체험 영농 계획서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 심사를 했던 건데요. 이것을 지역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취득하는 경우 얘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것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부당 이득은 환수하겠다 이런 건데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이하의 벌금을 처하겠다는 거고요. 이 중개행위와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면서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줬어요. 이 꽃은 좀 졌는데 초록잎이 부쩍 자라난 느낌이더라고요. 밭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네, 그렇죠. 봄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땅에서도 봄 기운이 느껴지죠. 봄이 되면서 또 제 밭에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육묘를 하고 있으니까 모종을 구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방송을 듣고 왔다고 하시면서 농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우고 싶노라 열정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님들이 또 찾아오시는군요. 이 방송 중에 질문도 많이 진짜 쏟아지는데 직접 찾아가는 분들도 계신 거군요. 네.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이는 분들은 정말 반갑지만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할지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오셔서 나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내가 가진 특허를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또 관장님 손을 빌려서 본인의 특허나 기술을 또 확인해 보고 싶으신 마음이군요. 아니, 관장님은 농사도 지으셔야 하고 또 씨앗 수집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진짜 열정을 가득 안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면 좀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셔야 하는데 또 할 일은 못하니까 난감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농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그래도 실패를 두려워하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다 알고 시작하려면 정말 한이 없죠. 일단 시작을 해보시라. 그 과정에서 또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진짜 이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여기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도전을 해라 일단. 실천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군요. 네,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있는 수원에서 거리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멀리 수원까지 오시지 말고 가까운 텃밭의 이웃을 잘 사귀어 두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도 먼저 농사를 경험한 이웃이 주변에 있다면
처음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밭 주변을 지나서 농사 지으러 가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뵀는데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정보가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서로 배우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이웃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계신 관장님, 선생님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배우기 좋다 이런 얘기시군요. 하긴 같은 일 하는 밭 주위에서는 관심사가 같으니까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가 수월할 것 같네요. 관장님은 전문가,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데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시는군요. 네. 호미와 같은 연장들을 어떻게 각 부위가 다르잖아요. 네. 생긴 모양이. 그 각 부위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배우고요. 그리고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을 때는 이제 밭에 있는 돌도 걷어내지 마라. 뭐 돌이 오줌 넣어서 감은 밭을 비옥하게 해준다. 뭐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예. 자, 여기저기 다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씨앗 중심으로 보면 종자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나눔의 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집에서 오랫동안 심었던 씨앗이라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청년들이 와서는 시골에 계신 자기 할아버지나 친척분들에게 보내겠다고 씨앗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뭘 좀 들고 와서 청하면 또 좀 이 손이 좀 커지겠네요. 자, 이만큼 가져가시라고. 예. 자, 진짜 봄입니다. 봄 농사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요즘은 모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원하는 모종을 텃밭에 심어도 되는 시기죠? 봄꽃이 일찍 피어서 서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오늘 아침처럼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추나 시금치 뭐 이런 강낭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심어도 되고요. 아직 열매 채소들은 좀 이른 시기입니다. 네. 우리 텃밭 농사 얘기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작물들이 있잖아요. 상추, 시금치, 뭐 토마토, 오이, 콩, 뭐 가지, 감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좀 더 해본다면 뭘 심으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쑥갓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쑥갓이요. 저는 쑥갓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요. 쑥갓은 쌈채소로도 좋고 이제 매운탕 같은 데 넣어도 좋은데 쑥갓을 추천해 주시는 건 이맘때 심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모종으로 지금 심기 시작해도 되고요. 씨앗은 조금 늦은 편입니다. 쑥갓의 원산지는 유럽으로 상추와 같은 국화과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노란꽃이 예뻐서 서양에서는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해 왔고요. 동양으로 전해지면서 상추쌈에 곁들이거나 나물찌개, 탕육 그리고 국물 요리에 곁들이는 채소로 둔갑을 했죠. 서양에서는 원래 보기 위해서 키웠었군요. 하긴 쑥갓 잎 모양이 국화꽃 잎 모양과 좀 닮았다 생각을 했는데 국화과 작물이었네요. 네, 쑥갓은 잎의 크기에 따라서 대엽종, 중엽종, 소엽종이 있는데 소엽종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주로 토종은 소엽종을 말합니다. 예. 소엽종은 꽃도 작지만 꽃잎 전체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엽종으로 갈수록 꽃 가장자리 꽃잎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상추와 마찬가지로 밑거름을 부족하게 줄 경우에는 꽃대를 일찍 올립니다. 그래서 밑거름을 넉넉하게 하고 씨앗을 줄부림하거나 모종으로 살 때는 10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15cm 정도의 줄 간격으로 이렇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꽃대를 올리면 잎이 억세지는 시기가 온다는 건가요? 네. 억세지고 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을 줄부림하라고 하셨는데 모종으로 심을 때는
아까 간격을 말씀해 주셨죠? 네. 씨앗은 이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줄뿌리만 하실 수 있고요. 뭐 정도 나와 있으니 이걸 10cm 간격으로 그리고 줄 간격은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막 오늘 정말 씨를 줄뿌림 하겠다 이러면 수확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첫 수확은 씨앗 파종 후에서 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나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초보 농부들은 또 쑥갓을 수확할 줄 몰라서 잎을 하나하나 따는 경우도 있는데요. 쑥갓의 수확은 맨 위에 나와 있는 생장점을 수확을 합니다. 마치 잎이 모여서 꽃처럼 보이는 것이 생장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순이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순을 수확을 하게 되면 아래 잎에서 마디마다 새로운 새순이 이렇게 돋아 나옵니다. 그 생장점을 수확해서 먹어야 또 자라서 한동안 계속 좀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있군요. 네, 이렇게 생장점 새순을 수확을 이렇게 게을리하게 되면 그 생장점이 자라서 또 꽃을 맺게 됩니다. 꽃은 8월에나 이렇게 피어야 되는데 수확을 게을리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꽃이 피고 쑥갓은 맛이 사라집니다. 네. 이것도 게을리하면 또 꽃이 피어버리는군요. 국화과니까 국화꽃은 또 그대로 또 활용을 하잖아요. 보는 것 말고도 쑥갓꽃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꽃을 수확해서 요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말려서 꽃차로 먹기도 하고요. 용도가 다양합니다. 쑥갓꽃도 국화차처럼 쑥갓차로 마실 수가 있겠네요. 꽃차로. 이렇게 생장점 기준으로 수확하는 작물들이 또 있겠죠? 네, 우리 국거리 채소 중에서 아욱이 그렇고요. 대부분의 허브 작물들은 이렇게 생장점 수확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열매 작물들은 이런 생장점들을 곁순이라고 해서 제거하는 데 비해서 쑥갓, 아욱 그리고 허브 작물들은 이 곁순이 바로 수확의 대상입니다. 네. 열매 작물들은 대개 제거를 하는데 또 이런 쑥갓이나 허브 작물들은 그 생장점을 수확을 하는 참 농사 공부도 참 끝이 없습니다. 작물 특성을 이렇게 다 알아야 제대로 키우고 또 수확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관장님과 얘기하는 게 3월 마지막 주인데 곧 4월이잖아요. 관장님, 그 텃밭을 좀 효율적으로 내가 올해는 운영을 해보겠다 하면 심고 거두는 걸 어떻게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4월은 거의 모든 작물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고추나 가지, 토마토, 오이와 같은 일부 열대성 열매 채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또 모종 작물도 심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4월에 벌써 모든 밭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심고 싶은 작물이 5월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추는 10포기 정도, 토마토도 10포기 정도, 그리고 가지도 5포기 정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50cm 정도 거리를 두고 심어야 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비워둬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도 비워야 하는데요. 애초에 계획했던 작물이 아니면 아무리 이웃 텃밭에서 모종을 나눠줘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거절을 못해 빼곡하게 밭을 채우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남의 밭에 심어놓은 작물들을 자기 밭에 심고 싶어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세우셨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늘 저희 첫 시간부터 강조하셨던 게 계획대로 하라는 건데 이게 또 비워놓은 자리를 해놨는데도 옆밭에 또 나눠주시거나 또 뭔가 부러워 보이면 이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군요. 한 해 농사를 계획할 때 청사진을 그리고 미리 그 지도 그림도 좀 그려두라고 하셨는데 근처 밭에 좀 특이한 작물이 보이면 내 밭에도 좀 심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텐데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지금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빼곡하게 심었다가 다시 뽑아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작물도 여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너무 이게 빼곡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봄농사 시작할 때는 일항 만드는 방향도 다르게 해줘야 한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겨울 월동작물 심는 곳에는 일항을 남북 방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동서 방향으로 일항을 만듭니다. 예. 해를 고루받게 하고 그늘 속에 작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경사진 땅에서는 또 경사진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일항을 만들게 됩니다. 네. 여름철 비가 내릴 경우에 경사 방향으로 일항을 만들게 되면 그 고랑으로 비에 흙이 쓸려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랑 중에서 큰 고랑으로 넘어가는 고랑 끝에는 조금 턱을 둬서 물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일항도 이렇게 방향을 따져야 하고 경사졌을 때는 또 수직으로 해서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하나 보고 마무리하죠. 관장님, 텃밭 땅 고르기 할 때 거름에 비료를 섞어 사용해도 되는지요? 라고 8937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아마 화학 비료를 얘기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땅들은 기본적으로 땅 속에 있는 다양한 소독물들도 있고, 그리고 거름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퇴비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 네, 퇴비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화학 비료 같은 경우는 웃거름으로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남강댐 어피해 대책위원장 백인흠입니다. 저는 어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지도 잡고 갑오징어, 도다리 종 이런 걸 잡고 있습니다. 요 사천만이요, 정말로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바다에 뻘에는 온갖 조개류가 그걸 다 몽켜물 정도였고, 바다 위에는 고기가 정말로 발발 눈에 길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진주 난강댐에서 작년에 8월 8일날 많은 비를 내려가지고 4천만에 이 바다가 전부 다 민물 바다가 되어가지고 낙지 새끼고 이거 알을 까놓기고 바지락이나 피조개 꼬막 전멸해버렸어요. 수정공사가 초당 6,000톤 내릴 수 있는 방류량을 12,000톤을 이제 내릴 그런 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어차피 난강댐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고 과거 보상이 잘 못됐을 뿐더러 또 신난강댐을 99년도에 건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대책을 우선에 우리 어민들한테 정부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주수정배 사업은 차후에 시행을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업이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또 어민들이 먹고 살 길도 힘든 데다가 어쩌다가 고기 한 마리 꿀 한 톨 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살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4천만 어민들한테 적정한 보상을 대책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목소리 신남강댐 어피해대책위원회 백인흠 위원장이었는데요. 많은 답답함과 속상함이 느껴집니다. 강수량이 늘면서 남강댐 방류량을 확대하는 국책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역 주민들, 인근 어민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적절한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건데요. 들으신 대로 실제로 사천만에서는 바다가 민물처럼 변하면서 새꼬막 등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죠. 사천시의회, 진주시의회도 남강댐 방류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수자원공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어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충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4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300명대이기는 한데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되는 월요일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약 400명대 초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산의 유흥업소별 확진자가 80명대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정부는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3개 업종에 출입을 하려면 일행 모두가 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야 하고 일행 중 한 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영화관과 미용실 등 식사가 주 목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도 음료수 외에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지난주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지역 감염 사례도 22건이나 확인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운데요. 이 정부가 어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지급 대상도 넓어지고 액수도 커졌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12주 동안을 기준으로 6주 이상 문을 닫았으면 최대 500만 원, 그보다 짧으면 4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영업금지는 아니지만 문 닫는 시간 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 붙박이로 일하는 사람이 5명 이하여야 한다라는 지원 조건도 없앴고요. 한 해 매출 조건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2019년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질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얼마 전에 본인이 소유 중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나 올려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김상조 실장이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사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이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후임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었다고요? 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반부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고요. 또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1,5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 5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에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하고 또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투기적 거래를 전담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신속히 출범시키기로 했고요.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입한 땅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70%까지,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기존 60%까지 높아집니다. 또 땅도 아파트처럼 대출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네.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이 어제 구속됐군요. 네,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서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에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로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의정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토지와 건물 모두 법원에 의해서 몰수 보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공무원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의혹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오세훈 후보가 존재도 몰랐다던 내곡동 땅을 지난 2005년 측량 당시에 입회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었다라는 KBS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오세훈 후보는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면서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결과도를 신청했습니다. 측량 당시 입회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땅 주인인 처남이었다면서 입회 서명도 당연히 처남이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KBS는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이 큰 처남이 아니라 장인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이 큰 처남이라면서 이 장인도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회 서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정작 서명을 한 것은 큰 처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측량 당시 자신을 봤다는 경작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큰 처남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오세훈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큰 처남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땅 주인이 입회를 했는데 굳이 장인이 서명을 한 이유도 딱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MBC는 오세훈 후보의 큰 처남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큰 처남은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오세훈 후보의 입회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지리산 청학동 한 서당에서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이 또래 학생들이 한 남학생에게 엽기적인 학교 폭력을 가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폭력이었는데요. 이 논란이 일어서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검찰이 이 사건을 이미 수사를 했고 또 피의자들을 기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공소장에는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공소장이 적시되진 않았으나 억지로 수면제를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 학생 2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서당에서는 한 여학생이 이 또래로부터 엽기적인 폭력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역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처럼 최근 청학동 서당에서 학폭 발생이 잇따르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부실한 관리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청학동 서당들의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충남의 한 농장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네, 이 3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의 한 농장에 취업을 한 후 이 농장주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앞서 농장주는 수시로 A씨를 추행했고 기숙사에 A씨가 혼자 있던 틈을 타서 2달간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한국말이 서툰 A씨가 할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란 말뿐이었는데 농장주는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A씨가 임신을 하자 병원으로 데려가서 강제 중절 수술까지 시켰다라고 합니다. A씨는 농장주의 협박에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 성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친구 집으로 도망가자 농장주가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폭력이 발생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 이 피해 사실 자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증해내기 쉽지 않은데요.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서야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었고 시민단체가 어제 농장주를 고발했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틀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황사와 스모그가 흩어지질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깥 활동해야 하는 분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용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인절미나 경단 같은 떡을 만들 때는 떡 표면에 콩이나 팥, 참깨 같은 것에 가루를 묻히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